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주치의 허소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치아, 특히 영구치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구치 외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대처법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외상성 치아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상성 치아 손상은 어린이와 청년에서 자주 발생하며 전체 외상성 손상의 5%를 차지합니다. 학령기 어린이의 25%와 성인의 33%가 영구치열 외상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19세 이전에 외상을 입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정말 흔한 치과 응급 상황인데요. 이때 발생한 치아 손실은 평생 되돌릴 수 없으니 오늘 강의 꼭 집중해서 외상의 종류, 치료법, 치료관리법까지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상 치아 치료에서는 적절한 진단, 치료,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진치과 영구치 외상편에서는 국제치과외상학협회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의 외상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우선 영구치 외상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랑질 미세파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범랑질 미세파절의 경우 대부분 타진이나 촉진에 민감하지 않기에 촉진 시 통증이 관찰되는 경우나 치아와 관련된 탈구 또는 치근파절이 있는 경우인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심한 미세파절의 경우 손상 부위의 변색 및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에 사용되는 본딩 레진을 이용해 봉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단순 치간 파절, 즉 범랑질에 국한된 파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절은 실질적 범랑질 손실은 관찰되나 노출된 상하질, 즉 치아 안쪽에 노란 부위는 관찰되지 않고요. 만약 치아 조각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에 다시 접착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치간 파절에서 범랑질 상하질 파절은 상하질까지 폐절된 경우이며 정상적 동료들을 보이고 치수 민감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양성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치아 조각이 있는 경우에 치아에 다시 접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랑질에 국한된 파절과 다른 점은 치아 조작을 접착하기 전에 20분 동안 물 또는 식염수에 담궈서 제소화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치수, 즉 신경 노출이 있는 범랑질 상하질 파절을 복합치간 파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동료도는 정상이나 노출된 치수는 자극에 민감해 바람, 차가운 것, 단 것에 통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또한 미성숙한 치근과 열린 치근단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수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향후 치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부분 치수 절단술 또는 치수 복조술이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치근까지 연장된 치간의 파절에 대해 살펴볼게요. 치간 파절과 동일하게 단순과 복잡으로 나뉘는데요. 단순 치간 치근 파절은 치수 노출이 없어서 치수 민감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양성이고요. 파절편의 연장 정도를 평가해서 치간부와 치근 파절편을 제거하고 수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복합 치간 치근 파절은 치수 노출이 있는 치근 파절인데요. 치간 부위 또는 근심, 원심 파절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요도가 심하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치근이 미완성된 미성숙 치아의 경우에는 부분 치수 절제술을 시행해서 치수를 보존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고, 하지만 치근 파절 부위가 너무 깊게 위치된 경우에는 저희가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어느 정도 정출을 한 후에 수복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치근만 파절된 경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치근이 파절되면 그 윗부분인 치간 부위 파절편은 움직이거나 위치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는 타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치은 열구 부분에 출혈이 관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평행한 치근단 방사선 엑스레이 및 교합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됩니다. 또한 4주 동안 수동적이고 유연한 부목으로 움직이는 치간부 조각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파절이 치경부에 위치하면 최대 4개월 동안 안정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를 감싸는 뼈인 치조골이 파절됐을 때는 여러 치아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파절된 치조골 절편의 위치 변화 및 정렬 불량으로 인한 교합장애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변이된 파절편을 재배치하고 4주 동안 수동적이고 유연한 부목으로 치아를 고정하고 파절편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진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탕은 치아를 뼈에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있는 공간에 멍이 든 상태로 치아가 움직이지는 않으나 해당 치아의 타진과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혹시 모르니 치수 상태를 최소 1년간 또는 그 이상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진탕보다는 심하나 탈구보다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아탈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가 탈구되진 않은 상태지만 거의 탈구 직전인 상태로 치아가 닿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은 열구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적어도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치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출성 탈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치아가 절단형 방향으로 길게 보이고 또 치아의 동료도 또한 증가한 상태로 치아가 즉 치조화에서 조금 아래로 위치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국소마취 상태에서 치아를 치조화에 부드럽게 밀어넣어 치아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혹여나 치수가 괴사되어 감염되면 치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근간 치료를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측방 탈구는 치조화 내에서 구개 또는 설측 또는 순측 방향으로 변이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치조골의 골절과 관련이 큽니다. 이때에는 치아가 측방으로 뼈에 박혀 있어 치아를 뼈에 잠긴 위치에서 풀어서 손으로 풀어서 위치를 변경하고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원래 위치로 부드럽게 위치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함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함입은 치아가 장축 방향으로 단단히 치조골에 들어간 상태로 치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치근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미성숙 치아라면 함입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함입 치아에 대해 자발적으로 즉 스스로 재배치하거나 맹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근단이 완전히 성숙된 치아, 즉 완전히 치근을 형성한 치아에서는 치수가 거의 함입에서는 항상 괴사가 되기 때문에 근관치료는 2주째에 시작하거나 치아 위치가 허용되는 즉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치 외상의 임상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치조골 영역과 관련된 외상은 치아의 파절, 변이, 뼈의 으스러짐, 골절, 타박상, 찰과상, 열상을 포함한 연조직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방사선 사진, 임상사진, 치수 민감도 검사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그 각 검사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주요하게 체크할 임상 포인트를 보시면 저희가 동일한 치아에서 발생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외상은 단일 외상보다 더 위하하면서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는 점을 아셔야겠고요. 성숙한 치근을 가진 치아의 진탕 또는 아탈구와 동시에 발생한 치간 파절은 치수 괴사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측방 탈구가 있는 치아에 발생한 치간 파절은 치수 노출에 관계없이 치수 괴사 및 감염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사진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텐데요. 첨호기 방사선 사진은 후속 검사에서 추후 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상악 중절치가 가장 외상을 많이 받는 치아입니다. 이 때문에 방사선 사진을 사용해서 외상 부위를 철저히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교합 방사선 사진은 외상 치아와 주변 조직에 대한 수직적 시야를 제공하며 측방 탈구, 치근 파절 및 치조골 골절 발견에 매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범랑질에 국한된 미세 파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사선 사진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콤빔형 전사나 단층 영상은 외상치아 중 특히 치근 파절, 치건 치근 파절, 측방 탈구에서 골절의 위치,
범위 및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기록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임상사진을 촬영해서 외상을 초기에 기록하는 것이, 그리고 그 후속 검사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유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기록은 연조직 치유 관찰, 치아 변색 및 함입된 치아의 재맹출, 유착 치아의 저위 교합 등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후에 피치 못할 소송에 사용될 수 있는 의학적 법적 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상사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 민감도 검사를 살펴볼 텐데요. 치수 민감도 검사는 치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평가법인 냉온 검사 및 전기 치수 검사가 있는데요. 기억하실 점은 민감도 검사